이번에는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회로에서는 오음의 법칙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즉, 복잡한 닫힌 회로에서는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용해야 합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은 두 개의 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1법칙은 분기점에 들어온 전류의 합은 이 점을 유출한 전류의 총합과 같다. 즉, 한 점에 들어온 전하와 유출된 전하량의 총합은 0이다. 이 말입니다. 그림에서 F점에 들어온 전하와 흘러나간 전하를 우리가 각각 I1, I2, I3라고 하면 I1 플러스 I2는 이꼬르 I3가 됩니다. 키르호프의 제2법칙은 임의의 닫힌 회로에서 그 회로의 기전력의 총합은 전압 강하의 총합과 같다. 즉 시그마 EI는 이꼬르 시그마 IIRI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전력과 전압 강화의 부호를 결정해야 하는데 임의의 회전 방향,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을 취합니다. 만약 기전력과 방향이 반대이면 마이너스 부호를 취하고 전압 강화도 전류의 방향과 반대이면 마이너스 부호를 취합니다. 그림에서 한번 보면 폐회로 A, B, C, F, A에 대해서 제2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마이너스 E1 플러스 E2는 이꼬르 I1 R1 마이너스 I2 R2가 되고, 폐회로 C, D, E, F, C에 대해서 이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마이너스 E2 플러스 E3는 I2 R2가 플러스 I3 R3가 되고, 폐회로 A, B, C, D, E, F, A에 대해서 적용시켜 보면 마이너스 E1 플러스 E3는 이꼬르 I1 R1 플러스 I3 R3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히스톤 브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의 저항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히스톤 브리지입니다. 히스톤 브리지의 스위치를 닫고 검육의 지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가변 저항 R3를 조절하여 CD의 전위가 같도록 잡으면 I1 R1은 이꼬르 I2 R2가 되고 I3 R3는 이꼬르 I4 R4가 됩니다. 그런데 I1은 이꼬르 I3이고 I2는 이꼬르 I4이므로 I1분의 I2는 이꼬르 R2분의 R1 이꼬르 R4분의 R3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고쳤으면 R1, R4는 이꼬르 R2, R3가 됩니다. 여기서 I1, R2, R3를 우리가 이미 아는 저항체를 사용하게 되면 미지의 저항 R4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터 브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톤 브리지의 원리와 같고 사용하기 좋게 만든 것이 미터 브리지입니다. 도선의 저항 R은 길이 L에 비례하므로 접점 P를 AB 위에서 이동시켜 검육의 지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면 AP1은 이꼬르 L1, BP1은 L2를 측정하면 R1분의 R2는 이꼬르 L3분의 L1 또는 R2, L3는 이꼬르 R1, L1에 의해서 우리가 미지의 전기 저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위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의 기전력이나 두 점 사이 전위차를 측정하는 장치로 그림에서 AB는 저항체로서 길이는 라지 L, 저항값이 라지 R입니다. E0는 보조 전지, ES는 표준 전지, E는 미지 전지,
C는 AB 상을 이동하는 접점입니다. 스위치 S를 1에 연결했을 때 접점의 위치를 C1, 이때 검육의 G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A, C1 사이의 전이차는 ES와 같으므로 ES는 이꼬로 I 곱하기 라지 L분의 라지 R L1이 되겠습니다. 또 S를 2에 연결했을 때 접점의 위치를 C2라고 하면 이때 검육의 G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A, C2 사이 전이차는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E는 I 곱하기 L분의 R, L2가 되겠습니다. 두 식에 의해서 E는 ES 곱하기 L1분의 L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ES, L2, L1의 값을 알면 E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도선을 흐르는 전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이 물내 방아를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도선을 흐르는 전하, 즉 전류는 전동기를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하가 이동할 때 전기장이 일을 하게 되고 이 일은 전기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전이차가 V인 두 점 사이에서 전해랑 Q가 이동할 때 전해가 하는 일 W는 W의 거로 QV가 됩니다. 그림과 같이 도선 AB의 저항이 R일 때 A점은 B점보다 V만큼 전위가 높고 시간 T 동안 전류 I가 흐르면 도선의 단면을 지나간 전하량 Q는 Q의 거로 IT이므로 전류가 하는 일, 즉 전기적 에너지 W는 QV 혹은 IVT 혹은 I-RT 혹은 R분의 V2 스퀘어 T가 되겠습니다. 이 일은 전류가 회로를 흐를 때 열로 전환되거나 모터를 돌리는 등의 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얼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크롬선이나 텅스텐과 같이 저항이 큰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도선 내의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수많은 원자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열을 주얼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기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으로 저항 R인 저항선에 전하 V를 걸어 전류 I가 T초 동안 흘렀을 때 발생한 열량 Q는 Q의 거로 IVT 혹은 I-RT 혹은 R분의 V2 스퀘어 T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열량의 단위 주울을 칼로리로 바꿀 때는 열의 1당량 4.1줄 per 칼로리를 사용해야 된다. 즉 Q는 IVT/4.2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초 동안에 공급된 전기적 에너지, 즉 전기적 에너지의 인류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력 P는 W의 거로 VQ이므로 P는 T분의 W. 따라서 P는 IV 혹은 R자승분의 R 혹은 R분의 V 스퀘어가 됩니다. 전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1와트는 1볼트의 전위차에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의 전력입니다. 전력의 양은 전력은 1초 동안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로 어느 시간에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를 전력양이라고 합니다. 즉 전력량 W는 다음과 같습니다. W는 PT입니다.